네, 화면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RNN에 이어서 이제 선학습 인베딩과 전위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 NLP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 그 과제는 대외 데이터로 인베딩을 생성하고 RNN 모델을 학습해서 제출하는 거였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12월 4일이 대회 마감일이니까 이제 한 달 약간 그 3주, 4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인베딩에 대해서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고, 그리고 유명한 이제 pre-trained 인베딩들이 word2vec, 그다음에 글로브, 그리고 fast text 이런 인베딩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pre-trained 인베딩의 경우에는 그 특정한 뉴럴 네트워크나 아니면 특정한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 모델을 통해서 그 굉장히 큰 데이터로 인베딩을 학습을 시킨 후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제거하고 인베딩 레이어의 그 출력 값을 이제 이 출력 값이 일정한 크기의 벡터가 되겠죠. 이 벡터 값을 그 입력된 단어에 인베딩 벡터로 사용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케라스에서 선학습 인베딩,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을 하실 때는 먼저 그 각각의 인베딩 사이트에서 그 해당 그 인베딩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그 파일을 이제 그 먼저 파이썬 딕셔너리로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단어들을 인베딩 벡터로 이제 변환해서 인베딩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고 이 인베딩 매트릭을 케라스의 인베딩 레이어에 이제 입력값으로 주고 인베딩 레이어의 trainable variable을 input argument을 false로 설정을 하면 이제 이 인베딩 레이어를 그 뉴럴 네트워크에 추가를 시켰을 때 다른 레이어들은 학습을 하지만 이 인베딩 레이어의 웨이트들은 학습을 하지 않고 기존에 그 로드하였던 pre-trained 인베딩의 그 매핑 값을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단어를 벡터로 변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을 그 예제 노트북을 그 올렸어요. 그래서 그 케라스에서 글로브 그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한 그 노트북을 올렸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실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한 그 공유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시간에 그 공유해 드렸던 인베딩을 직접 LSTM 인베딩을 LSTM 신경망에서 직접 학습한 그 모델하고 성능이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글로브 인베딩을 사용했을 때와 인베딩을 그 새로 학습을 했을 때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혹시 선학습 인베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? 네, 지금 여기에 이 코드에서는 LSTM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그 1차원 컨볼루션 뉴럴 넷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길업에 공유한 노트북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유한 노트북과 동일하게 그 2레이어 LSTM
그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전위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지금 대회에서 인베딩, 그 프리트레인드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 운영진이 답변을 한 상황이고, 이제 대신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 이제 공지를 했는데,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가 과연 무슨 말인가? 이제 그 말은 이제 전위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다룰 전위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안 되지만 실제 다른 여러 실무나 다른 대회, 뭐 다른 NLP 대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자연어 처리 대회에서 이 전위학습을 사용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그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사용하셔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더라도 이제 코드를 공개했을 때 전위학습을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그 결과가 그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위학습을 사용하지 주의하시고 전위학습을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제 트랜스퍼 러닝, 이 전위학습이란 거는 먼저 왜 나왔냐, 전위학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면 이제 최근 NLP, 자연어 그 모델들의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습 시간과 그리고 그 스펙이 굉장히 좋은 스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예로 들면 2018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BERT라는 그 자연어 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3억 4천만 개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.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2레이어 LSTM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한 100만 개 정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데이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제공한 그냥 인베딩 위에 글로벌 에버리지 그 폴링을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가 한 몇십만 개 수준이었죠.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면 몇십만 개 수준의 그 변수로 신경망을 만들 수 있고, 2레이어 LSTM을 적용했을 때 그게 한 그 100만 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했는데, 이 벌트 2018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볼트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개의 변수, 그러니까 340배의 크기가 더 큰, 복잡도가 더 복잡한 그런 모델인 거죠. 그래서 이 볼트란 모델이 2018년에 나왔을 때 거의 모든 자연어 처리 그 대회나 그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하드웨어가 엔비디아 V100 그 GPU 카드를 8개를 사용해서 2주간 학습을 했는데요. 이 엔비디아 V100 이 그래픽 카드가 GPU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일반용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고 그 서버용 GPU인데 그 개당 가격이 무려 13,000불. 이게 할인 가격이죠. 30% 할인. 그래서 할인 전에는 18,659불. 거의 뭐 2천만 원이 넘는, 그래픽카드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거를 8개를 사용해서, 그래서 뭐 1억 6천, 그래픽카드에만 1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, 그걸 사용해서도 바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2주 내내 학습을 해서 이 벌트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, 야, 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다. 이거 일반인이 이제 더 이상 학습할 수 없는 모델이다. 이랬는데 2019년, 2020년,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 오픈 AI에서 GPT-3라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. 근데 이 모델은 무려 1750억 개의 변수를 갖고 있어요.
그러니까 뭐 볼트보다도 뭐 600배, 뭐 500배에서 600배 더 복잡한 그런 그 모델이죠.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제 드는 비용이, 이제 정확한 비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예상하는 비용이, 모델 이 GPT-3 모델 하나를 학습하는데 460만 달러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. 그러면 모델 하나 그 학습하는데 5억이 넘는 돈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참 그 일반인이 새로 학습을, 일반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에서도 어떤 NLP 자연어 처리 문제가 있고 데이터셋이 있을 때 뭐 GPT-3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해서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하드웨어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복잡한 모델들, 근데 복잡한 모델들이 성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 최신 모델들을 그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전이학습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, 기존에 이런 벌트나 GPT-3 같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이미, 벌트는 구글이 학습을 해놨고 GPT-3는 오픈AI가 이미 학습을 해놓은 그 모델들이 있어요. 이제 GPT-3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전 버전 GPT-2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 선학습되어 있는 벌트나 GPT-2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,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나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그래서 전이학습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전이학습이 있는데, 하나는 프리즈,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선학습된 모델은 그대로 고정을 하고,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데 그 추가 레이어만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프로즌된 그 선학습된 모델의 역할은 뭐냐면,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 입력값을 그 고정된 출력값으로 변환해주는 어떤 인코딩의 역할만 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 학습은 이 인코딩이 된 그 선학습 모델의 출력값을 가지고 새로 추가한 레이어에서만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, 먼저 선학습을 이렇게 그 원래 모델을 가지고 선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히든 레이어들을 전부 다 프리즈, 얼려서 이제 동결시킨 다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대로 가져와서 입력값하고 출력값, 그리고 이 중간에 새로운 레이어를 그 넣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하면 입력값이 이 프로즌된 선학습된 모델에 들어갔을 때 이 입력값하고 선학습된 모델 사이에 있는 이 웨이트들은 학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이거는 그 앞서 학습한 그 웨이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대신에 이 선학습된 모델의 출력부터 이제 새로운 모델의 출력까지 이 중간에 있는 웨이트 값들은 학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프로즌, 그 선학습된 모델을 프로즌 시켜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라고 이제 합니다. 그리고 전이학습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, 이 그 선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올 때 이 웨이트 값들을 프리즈 하는 게 아니라 이 웨이트 값들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케라스에 보면 트레이너블이라는 인풋 그 아규먼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프리즈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는 트레이너블이라는 입력 그 변수를 false로 설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고, 이제 파인 튠을 할 때, 이제 두 번째 방식인 파인 튠을 할 때는 이 선학습된 모델의 웨이트 값을 그 트레이너블 입력 변수를 그 true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.
그러면은 보통 선학습은 굉장히 방대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몇백억 개의 그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한 이제 선학습을 진행을 한 상태인데, 전이학습을 할 때는 이 몇백억 개로 학습을 한 이 선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프리즈는 시키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, 저희 데이터 같으면 한 5만 개의 새로운 인풋을 추가를 하면은 그 5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파인 튜닝 한다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그 프로즌된 그 선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 프리즈 시키지 않고 그 선학습된 모델을 계속 파인 튜닝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전이 학습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? 네,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그 벌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저희 그 대회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번 해봤어요. 그러면은 이제 케라스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, 이거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모델 변수 개수가 140만 개 정도 있었고, 이제 accuracy가 73%, 로그 로스가 0.73 정도 나왔었죠. 그리고 이거를 실제 그 이걸 제출을 했었나?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, 제출을 하면은 그 TF-IDF 모델을 제출했을 때 이제 퍼블릭 리더보드 로그 로스가 한 0.5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로그 로스보다 0.15 정도 더 그 낮은 로그 로스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출을 하면 0.73 정도 되는 그 모델을 제출을 하면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한 0.57 아니면 0.6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 그 벌트를 가지고, 선학습된 벌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, 이제 케라스에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총 학습한 변수의 개수가 335million이니까 3억 3,500개 정도의 변수를 학습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터레이션을 여기서 그 F폭을 2로 줬어요. 그러니까 이 LSTM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제 F폭을 10으로 주고 얼리 스타핑을 사용을 했었는데, 이 벌트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냥 두 번만 그 트레인을 하도록, 각각의 폴드에 대해서 두 번만 학습을 하도록 했는데, 에큐러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95.3%, 그리고 로그로스가 0.13, 뭐 비교가 되지 않죠. 굉장히 그 높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데, 여기에 또 그 다른 점 하나 뭐냐면은,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 노트북에 보시면은 문장의 길이를, 그 최대 길이를 500으로 설정을 했어요. 그래서 500개까지의 단어를 그 하나의 문장에서 사용을 했는데, 이 벌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500개로 지정을 했을 때 메모리 이슈가 있어요. out of memory. 그 메모리에 메모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각 문장이 가질 수 있는 그 단어의 개수를 100개로 제한을 했어요. 그러니까 단어를 가까이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단어의 개수를 20%만 사용을 했는데도, 그리고 이터레이션도 10개가 아닌 그 2개만 사용을 했는데도 에큐러시가 벌써 훨씬 좋죠. 95%의 에큐러시와 0.138 정도의 로그로스.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그 전이학습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? 이 전이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
자연어 처리에서 전위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선학습 NLP 모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, 이 그 회사 로고가 이 허깅 페이스 이모티콘이에요.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트랜스포머라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가장 유명하고,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텐서플로우 헙, TF 헙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최신 오픈 소스 NLP 모델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32개의 공식 모델이 있고요. 이제 여기에는 BERT, GPT-2, 그리고 이제 BERT의 다음 버전인 로베르타, 알버트, 이런 그 BERT의 다음 버전들이 있어요. 이런 다양한 그 최신 NLP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, 또 이거 외에도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한 모델들이 또 그 뭐 거의 10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커뮤니티 모델들도 있어요.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된 그 최근 연구 결과들은 전부 다 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지원이 잘 되는 거는 파이토치에서 가장 지원이 잘 되고,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, 이제 예제 코드나 어떤 문서화 이런 게 거의 파이토치 위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케라스 관련된 문서들은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데는 그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. 그리고 텐서플로우 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, 아무래도 공식 텐서플로우 공식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2.0을 지원을 하고,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벌트도 지원하고 알버트도 지원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벌트 이전에 또 한때 유행했던 엘모라는 모델이 있어요. 그래서 엘모 모델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벌트, GPT-2, 로베르타, NLP 모델이 굉장히 많죠.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최근 모델들을 또 묶어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라고 해요. LSTM 식의 모델하고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NLP용 딥러닝 그 모델의 부류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, 제가 굉장히 그 좋은 한글로 된 자료들을 찾았어요. 이런 그 트랜스포머란 개념, 그리고 볼트에 대한 설명, 이제 또 GPT-3에 대한 설명,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준 그런 블로그와 게시물이 있어서 제가 참고 자료에 이제 링크를 공유를 했거든요.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큰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대충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AI 아니면 딥러닝이 그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,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동향 같은 거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게시물들을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금 공유한 제가 새로 이제 벌트를 사용한 노트북도 공유를 했고, 예, 이번 수업에는 벌트를 이용한 노트북을 공유를 했어요. 그 기업에. 근데 거기에서는 TF 헙을 사용해서, 텐서플로우 헙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벌트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코드를 공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텐서플로우 헙을 설치를 하시고, 이제 이 헙에서 케라스 레이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케라스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레이어를 생성을 할 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그 웹 URL 주소를 주면은 이제 벌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벌트 프리트레인드 벌트가 있는 모델 URL을 제공을 하면은 벌트 레이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벌트 레이어를 이제
그 케라스 모델을 디파인 할 때 인풋 레이어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벌트 레이어를 디파인하고 마지막 출력 레이어, 댄스 레이어를 디파인을 하면은 이제 그 벌트 프리트레인된 벌트를 사용해서 새로운 트랜스포머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공유한 그 노트북을 GitHub에 있는 노트북을 보셔도 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이 디제스터 NLP 그 컴피티션, 케글 컴피티션에서 공유가 된 이제 케글 노트북이에요. 그래서 이 링크에 가시면은 케글 노트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그 설명이 된 노트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pre-trained 라이브러리, pre-trained 모델을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TF라는 프리픽스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TF Distill BERT for Sequence Classification. 그러면은 이제 텐서플로우용 Distill BERT라는 그 pre-trained 모델인데 이게 시퀀스 문자열을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디스틸 벌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디스틸 벌트 모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파이토치를 사용하실 때는 이 TF가 없는 이제 모델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TF 허브 모델들과 다른 점이 먼저 컨피규레이션을 해주고 그 컨피규레이션을 이 그 TF용 프리트레인 모델 클래스 오브젝에 이제 입력값으로 준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케라스 레이어로 이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케라스 레이어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파인 튜닝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 글을 보시려면 이 그 코드는 여기 Working with Hugging Face Transformers and TF 2.0이라는 그 블로그 게시물에 가시면은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 네,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되게 압축을 해서 그런지 빨리 그 준비한 슬라이드가 끝났네요. 그 참고 자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글로 된 참고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. 그 자연어 처리라는 연구 분야가 그 굉장히 최근에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분야라서 이제 그 새로운 연구 동향을 맥을 잡는 게 이제 그 초보자 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은데 이 지금 박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에이시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신데 이 위클리 NLP라는 그 매주 뉴스레터를 이제 발송을 하세요. 그리고 이 뉴스레터를 자신의 블로그에도 공유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모델들이나 연구 동향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위클리 NLP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주 기초부터 윅 1에서부터 이제 쭉쭉쭉 해서 지금 한 윅 30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연어 처리의 중요한 개념들이나 연구 동향을 그 배우시기에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윅 25의 NLP의 옵티머스 프라임, 트랜스포머. 이 트랜스포머라는 종류의 NLP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준 게시물이고요.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나온 트랜스러닝에 대한 그 강의도 그 블로그 포스팅도 그 윅 27에 가시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사용한 벌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윅 28 뉴스레터에 보면 이제
잘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 마치시고 여기 가셔서 이런 트랜스포머, 트랜스퍼 러닝, 벌트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는 NLP in Korean. 이거는 그 저자분께서 자기 그 뭐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.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신 유학생 분이라고 그러는데, 이제 이분은 어떤 걸 했냐면 영어 자료들 중에 굉장히 그 NLP 자료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블로그나 게시물들을 한글로 이제 저자 동의하에 한글로 그 번역을 해 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벌트, 엘모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그 이제 선학습된 NLP 모델들을 가지고 전이학습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좋은 게시물을 번역을 해주셨고, 그 다음 게시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소개, 그리고 또 이제 어텐션에 대한 그 소개.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일종의 메커니즘인데, 이 그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보다 그 월등한 성능을 내는 이 트랜스포머 종류의 그 모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.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그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놓은 이제 영문 블로그가 있었는데,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자료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 위클리 NLP 뉴스레터 그리고 NLP in Korean 블로그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자연어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그 중요한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Approaching Any ML Problem 이 책에도 보시면은 허깅 페이스의 그 벌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벌트를 사용한 프리트레인 그 벌트로 이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한 그 예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코드들은 파이토치 코드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찾은 것 중 하나가 이 오늘 한국의 유명한 그 캐글러시죠. 이유한 박사님이 그 공유를 해 주셨는데, 이 책 한 권 값으로 오라일리 책 다 보기. 이제 오라일리에서 출판된 그 중요한 원서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데이터 사이언스, 머신러닝 쪽에.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특강 때 제가 오라일리 책 그 몇 권을 소개 드렸는데, 그 중에 판다스 책도 있고, 그리고 사이킬런 책도 있고, 또 뭐 러닝 머신 러닝 with scikit-learn keras library 이런 책도 있고, 또 practical deep learning for coders with fast AI library 이런 책도 있는데, 이런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라일리라는 출판사의 책을 그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멤버십이 있는데, 그 멤버십이 학생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4,000원, 23,000원밖에 안 한대요.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ACM 학생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고, 그러면은 이 오랄리에 있는 책들을 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단점은 다 영문 원서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,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원서들을 읽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